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제승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또 활성화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 경남은 최근에 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확대된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이제 거의 다 올라오면서 이제 비 피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오늘 사야 하는 분양권,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중에서 앞으로 이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를 해도 되는 이런 분양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옛날 유튜브 투자 유망 지역 베스트 5 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분양권도 있지만은 또 새롭게 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분양권 중에서 앞으로 투자 유망한 분양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천 더샵부터 9번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까지 한 9가지가 되는데 간략하게 짧게 왜 이 분양권은 앞으로 괜찮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천 더샵입니다. 자, 남천 더샵은 처음 분양할 시기가 남구 쪽이 수영구 쪽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대한 그 심리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또는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매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그렇게 많이 높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 분양권이 지금 30평대가 지금 매매되는 것을 보면 그 10억 이상씩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천 더샵이라고 하는 요 포스코 요 아파트는 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수영구에 입지가 좋은 초등학교가 바로 근처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입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초역세권 아파트다. 남천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과의 거리는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대수도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그래서 역세권 브랜드 세대수에 아주 좋은 모양의 이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분양가도 30평대가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면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할 정도로 분양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근데 대형 혁신지구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보다 보니까 허브에서 분양가를 갖다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만 해도 요 수영구 자체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게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천 더샵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부산에서 가장 핫한 지역, 지금 아마 재건축으로서는 가장 지금 뜨거운 지역인 요 삼익 비치 아파트가 이렇게 탁 버티고 있습니다. 요 삼익 비치랑 요 남천역 앞에 있는 남천 프레스티지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판단해 보겠지만, 같은 수영구라고 하는 같은 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삼익 비치이기 때문에 삼익 비치가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이 나중에 얼마에 분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LCT급의 한 2~30억 가까운 분양가가 나온다고 봤을 때 남천 프레스티지 요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건축 단지의 그런 수혜 지역으로서의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영구에 대한 입지 이런 것들도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분양권에 넣어놨고요. 그다음 해운대 지역으로 옮겨가면, 해운대는 지금 병동 리인뷰 아파트가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쪽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경동 리인뷰라고 하는 이 아파트 자체에 분양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분양은 사실 올해 한 6, 7월 정도에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꾸 늦춰지면서 올 하반기 정도에 분양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민간주택, 지방강력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월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요 경동 리는 아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또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중에서는 뭐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해운대 입지의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입지가 저는 깡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역 우리 구남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경동 리인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뭐 해운대역 바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세대수도 1000세대가 좀 안 되지만 500세대 이상 636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지하 6층 지상 45층에 아마 좋은 높은 층은 해운대 바다 뷰와 흔하게 다 보이는 이런 입지로서 아마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초등학교의 거리는 약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금 뭐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요 해운대 경동 리인뷰라고 하는 아파트는 해운대역 초역세권의 그런 입지가 아마 그 초등학교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입지 깡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안타깝게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아마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뭐 전매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 가격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뭐 주변 여러분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입주하는 롯데 해운대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분양 가격이 거의 10억 이상 다 넘어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동원비스타, 해운대 동원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9억 이상씩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뭐 비교해 봤어도 이 경동 리인뷰는 아마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보더라도 앞으로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분양해서 이제 6개월 전매 제한이 좀 있으면 풀리게 되는 해운대 쌍용더 플래티넘 아파트, 이것도 참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요 해운대 쌍용더 플래티넘 아파트는 물론 해운대역하고 중동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역세권인데 초역세권은 아니죠. 뭐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의 입지가 완전 가까운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의 그런 장점을 살린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적인 가치는 해운대 초등학교 바로 초역세권이다. 저는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초등학교까지가 막 거리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시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 1분 안에는 초등학교에 도착할 정도로 아마 우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여기 해운대 초등학교에 앞으로 전세라든지 매매에 관심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1700 정도, 1700에서 1800 정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해운대 주변에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주변에 좀 보시면 해운대 LCT라든지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 롯데캐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우삼구역 주택 재개발 전기 사업하는 그런 주변 지역을 뭐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요 아파트 요 해운대 쌍용더 플래티넘 입지는 되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아파트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면 이 층수가 20층밖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약간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플래티넘 아파트의 입지 자체가 뭐
앞으로 주변 상을 보더라도 초품화를 끼고 있는 해운대의 그런 좋은 입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운대 쌍용도 플래티넘 아파트도 앞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고 꼭 사야 되는 분양권, 꼭 오르는 분양권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살펴보면요, 물론 쌍용도 플래티넘이라든지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이게 지금 이제 거래가 이제 2020년 2월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 좀 시세는 맞지는 않지만, 지금 쌍용도 플래티넘 해운대 요 가격과 그다음 해운대 롯데캐슬 요거 지금 한 10억 정도, 경동 리빙뷰 1차도 지금 많이 올라서 8, 9억 이상 되고요. 해운대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분양 상태인데 요것도 지금 가치가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체적으로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이제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는 이제 10억 이상씩, 10억에서 15억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운대의 쌍용도 플래티넘도 상당한 가치로서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역을 옮겨가지고 서부산 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서부산에 에코델타시티라고 있는데, 이 서부산의 명지국제 신도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와 더불어 이제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이 지역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보면 뭐 허벌판에 지금 땅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넓은 땅이 앞으로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뭐 앞이 안 보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부산에서 이제 부산에서 서부산 지역을 이제 한번 도약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이 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뭐 생태계 이런 뜻이고, 그다음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 삼각주, 그다음 시티는 도시. 그래서 이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변 해안 도시, 수변 해안 도시가 아니라 생태계를 위한 이런 수변 도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델타시티의 이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때 올 하반기 정도 예상, 코로나 때문에 올 하반기에 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우미건설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 분양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일군 업체는 좀 들어오기가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뭐 반도, 우미, 한양, 금강, 호방 같은 뭐 2군 업체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항상 신도시에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 제일 먼저 분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저렴하고 입지가 가장 좋은 것을 뭐 다른 신도시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에코델타시티도 제일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 에코델타시티가 변해가면 갈수록, 그리고 명지국제 신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가장 서부산에 지금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가덕 신공항이 될지 김해 신공항 확장이후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을 대더라도 서부산에 가장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24시간 공항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아마 좋은 소식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에코델타시티는 상당히 앞으로의 가치가 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에코델타시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에코델타시티 안에 보면 민속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민속촌을 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그 옆에 에코델타시티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그래서 그 가보시면 에코델타시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앞으로 이 에코델타시티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여러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서부산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보시면 명지 국제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이 에코 델타 시티 앞으로 대한 비전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